경상북도 안동. 말수는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서 늙어가는 중이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졌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30년 가까이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다. 아이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았다. 정년 퇴직을 하던 날 동료들이 케이크를 사왔는데 말수는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누구 밥을 해주지? 남편은 10년 전 먼저 갔다. 남은 건 아들 태윤이었다. 태윤이 다연을 데려온 날 말수는 마당 텃밭에서 막 상추를 뜯고 있었다. 흙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고 나온 말순 앞에 다연은 깔끔한 흰 셔츠에 단정한 머리를 하고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악수를 했다. 말순의 손은 거칠었고 다연의 손은 부드러웠다. 그 촉감의 차이가 두세 개의 거리였다. 결혼식 이튿날 아들 내외가 대구 아파트로 떠나던 아침, 말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박스를 쌌다. 손수 담근 된장, 간장, 고추장, 그리고 묵은지 한 포기. 이걸로 밥해 먹어라. 그 한마디가 말순의 전부였다. 사랑한다는 말 대신, 배고프지 말라는 말 대신 말순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이었다. 다연은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윤에게 조용히 물었다. 이거 다 어디다 두지? 두 사람은 웃었다. 아직은 가벼운 웃음이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말순의 발길은 더 잦아졌다. 매주 토요일 아침 안동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2시간. 말순의 손에는 언제나 커다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소고기 묵국, 취나물 무침, 콩자반, 계란말이, 멸치볶음. 다연이 아직 잠에서 깨기도 전에 말순은 이미 부엌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고 있었다. 문제는 소리 없이 시작됐다. 냉장고 속 시판 반찬 용기들을 발견한 말순이 중얼거렸다. 이런 거 사 먹으면 안 되는데. 애한테 뭘 먹이려고. 혼잣말이었다. 그러나 부엌 어귀에 서 있던 다연의 귀에는 정확하게 들어와 꽂혔다. 다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가 태윤에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니 오시기 전에 연락 먼저 해달라고 해줄 수 있어? 태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기 전에 문자 한 번만 해줘. 말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다. 연락을 하고 와? 내 아들 집인데. 서운함은 분노로 굳기 전에 침묵이 됐다. 그 다음 주 토요일 말수는 여전히 왔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반찬을 꺼내고 국을 끓이고 설거지를 하고 조용히 돌아갔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거웠다. 다연은 그 침묵을 화남으로 읽었고 말수는 다연의 거리두기를 겁으로 읽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다. 그나마 지호만이 그 공기를 가볍게 만들었다. 할머니, 나물 냄새 좋아. 내 살배기의 말 한마디에 말순의 얼굴이 환해졌다. 다연은 부엌 어귀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저 여자가 손자를 사랑한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설날 전날 오후, 다연은 반차를 내고 재래시장에 갔다. 갈비를 고르고 전 재료를 샀다. 집에 돌아와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갈비찜을 만들었다. 산적을 꿰고 동그랑땡을 빚었다. 서툴렀다. 갈비찜 색이 균일하지 않았고 산적 크기도 제각각이었다. 그래도 다연은 멈추지 않았다. 이 음식이 단순한 명절 음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지호에게 좋은 엄마이고 싶었고 태윤에게 좋은 아내이고 싶었고 그리고 조금은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인정받고 싶었다. 이른 아침 말순이 도착했다. 부엌을 둘러본 말순의 표정이 굳었다.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더니 말했다. 이렇게 하면 질겨. 내가 다시 할게.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다연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말순을 바라봤다. 어머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저도 배워가고 있어요. 틀려도 제가 해보고 싶어요. 이 부엌은 제 공간이에요.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멈췄다. 태윤은 거실에서 굳어버렸다. 말수는 천천히 앞치마를 벗었다.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명절 밥상은 차려졌다. 다연이 만든 갈비찜이 상 위에 올랐다. 말수는 젓가락으로 갈비 한 점을 집었다. 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세 사람은 각자의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다. 지호만이 갈비 맛있다. 라고 소리쳤다. 그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울렸다. 그날 밤 말수는 화장실 변기 뚜껑을 내리고 앉아 혼자 울었다. 나는 밥 한 번 잘 해주려 했을 뿐인데. 그런데 그 생각 뒤로 또 다른 생각이 따라왔다. 내가 원한 건 정말 밥이었나? 아니면 고맙다는 말이었나? 아니면 내가 필요하다는 말이었나? 말수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멈춰 있었다.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종류의 생각이었다. 설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 후 동생 정분이 안동으로 내려왔다. 말순이 밥상 앞에서 하소연을 늘어놓자 정분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다. 언니, 나 한 가지만 물어봐도 돼? 어머. 언니, 나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밥 못한다고 핀잔 들었을 때 생각나? 그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직도 기억해. 언니가 나한테 그랬잖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 말순이 고개를 들었다.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언니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말순은 반박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정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돕고 버스를 타고 돌아갔다. 말순은 혼자 마당으로 나갔다. 텃밭 고랑 사이를 걸으며 겨울 상추 잎을 만지작거렸다. 한참 그러고 있으니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야. 응. 엄마, 나 드릴 말씀이 있어서. 태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설날 때 다연이 음식 준비하는 거 봤어.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 엄마.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 같더라고. 말수는 아무 말도 못했다. 태윤이 이어서 말했다. 엄마가 밥 가져다 주는 거 다 알아. 다 고마워. 근데 엄마 가끔은 그냥 와줘도 돼. 밥 없이도. 전화를 끊고 말수는 오래 텃밭에 서 있었다. 흙냄새가 났다. 그 냄새 속에서 말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왜 항상 뭔가를 들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빈손으로 가면 반갑지 않을까봐. 빈손으로 가면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봐. 그 두려움이 매주 반찬통을 채우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 다음 토요일. 말수는 버스 터미널에서 장바구니를 들었다가 내려놨다. 그리고 빈손으로 버스에 올랐다.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무겁던 것이 사라지자 오히려 더 불안한 그 감각. 그러나 말수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말순이 빈손으로 현관에 들어서던 날 다연은 잠깐 말문이 막혔다. 습관처럼 뭐 들어드릴까요 하고 손을 내밀었다가 들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섰다. 지호가 달려와 말순의 다리를 안으며 소리쳤다. 할머니. 그 한마디가 굳은 공기를 살짝 녹였다. 거실에서 지호와 놀던 말순에게 다연이 주방에서 말을 걸었다. 어머니,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말순이 고개를 들었다. 지호가 자꾸 할머니 된장찌개 달라고 하거든요. 저는 맛이 안 나서요.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말순은 눈을 깜빡였다. 예상 못한 말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다. 두 여자가 나란히 부엌에 섰다. 말순이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며 말했다. 된장은 너무 많이 넣으면 짜. 처음엔 조금만 풀고 나중에 더해. 다연이 메모를 했다. 두부는 언제 넣어요? 국물 끓고 나서. 처음부터 넣으면 부서져. 다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는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다연의 손을 제대로 봤다. 갈비찜을 하루 종일 만들었을 그 손. 말이 없었지만 말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었구나. 찌개가 끓기 시작했다. 구수한 냄새가 아파트 안에 퍼졌다. 지호가 코를 벌름거리며 뛰어왔다. 할머니 된장찌개 냄새다. 그리고 말순과 다연 사이에 쑥 끼어들었다. 두 여자는 동시에 웃었다. 처음으로 같은 타이밍에 웃은 웃음이었다. 밥상에 앉아 다연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어머니 맞아요? 말순이 한 모금 맛봤다. 조금 싱겁긴 한데 처음 치고는 잘했어. 다연이 말했다. 다음엔 더 잘할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해봐야 느는 거야. 완벽한 화해가 아니었다.
앞으로도 말수는 가끔 선을 넘을 것이고 다연은 가끔 벽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엔 처음으로 다음이 생겼다. 말수는 안동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올 때보다 몸이 가벼웠다. 빈손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받아서였다. 밥은 주는 것이 아니었다. 함께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사랑도 관계도 말수는 예순이 넘어서야 그것을 배우고 있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